안녕하세요. 짱샘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일어났던 상태 변화인 융해와 응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액체와 기체 이 두 상태 사이에서의 변화인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름에서부터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체로 화, 변하는 과정이다. 즉, 액체 상태였었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 예를 볼까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젖었다는 것은 물이 묻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면서 기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선생님이 증발이라고 써놨어요. 증발. 증발이 무슨 뜻이었죠? 증발. 그렇죠.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액체가 있는데 액체 표면에 있었던 액체 입자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했죠? 증발. 그러니까 증발은 기화 현상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물을 끓여서, 물은 액체죠? 끓여서 수증기, 기체가 된다. 이것도 기화 현상, 기체가 되는 현상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요걸로 쓸까요? 끓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끓음과 증발의 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무엇이었나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 안에서도 기체가 되어서 나가는 현상, 이것을 끓음이라고 했지요. 끓음은 일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끓기 시작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 증발과 끓음 둘을 비교해서 꼭 알아두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네. 다음, 낮이 되면 이슬은 액체였어요. 이 이슬이 점점점 사라진다. 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발. 다음 어항 속에 있는 물, 이것도 액체죠. 점점 줄어듭니다. 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증발과 끓음 현상,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체로 변하는 현상,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니까 우리는 기화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액화,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체였던 물질이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액화라고 하는데 새벽녘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요.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 이것을 우리는 기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슬이나 안개, 우리 눈에 보이는 뿌연 것들은 다 작은 물방울들이에요. 기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과 안개는 작은 물방울이니까 이것은 액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액화가 되는 현상이고요.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 물방울을 보면 안에 있었던 음료수가 밖으로 새어나온 게 아니죠.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았던 수증기가 이 컵이 차가우니까 이 차가운 컵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체였던 물질이 액체로 변하는 거니까 액화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이 끓는 주전자 입구에 뿌옇게 김이 생긴다. 뿌옇게 눈에 보인다는 것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 작은 물방울이에요. 이것은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방울로 변한 것이고요. 목욕탕 거울에 물방울이 맺혀 흐른다. 이것도 그 목욕탕 안에 있었던 수증기,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기화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빨래가 말라서 수증기가 되는 것, 기화되는 것,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것, 이슬이 사라지는 것,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렇게 증발과 끓음 현상 모두 다 기화 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은 수증기가 이슬이나 여기 있는 이슬이나 안개로 변하는 것,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그리고 물이 끓는 주전자 입구에 있었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인 김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목욕탕에 있었던 수증기가 액화해서 물방울로 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액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화와 액화의 정의 뿐만 아니라 이 예를 서로 비교해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입자 배열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요. 액체와 기체 중에서 먼저 액체부터 볼게요.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조금 더 규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이긴 한데 기체가 훨씬 더 불규칙적이죠.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액체는 비교적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에 비해서는 좀 가까운 편이에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보다는 비교적 가깝다. 그런데 기체 입자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액체에 비해서 굉장히 멀다. 또 액체는 진동도 하지만 회전도 할 수 있어요.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운동을 하긴 하지만 기체에 비해서는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기체는 진동도 하고요, 회전도 하고요, 쭉쭉쭉 날아다니는 직선 운동도 하고 굉장히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럼 이러한 액체가 가열을 해서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가 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기화라고 했고요. 반대로 기체였었던 물질이 냉각되어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기화될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반대로 기체 상태였었던 물질이 액체 상태로 액화될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가까워지고 입자 운동이 느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인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